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김순호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비가 내리던 그날 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죠.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이 집은 항상 고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버지, 민태의 목소리였어요. 카시가 제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도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전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 될 줄은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어요. 별로 큰 돈을 벌지도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영숙이와 결혼해서 이 집을 장만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어요. 벽돌 하나하나, 마루 한 장 한 장이 다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이었죠. 영숙이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요. 제가 월급쟁이라 돈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여보, 우리 집이 제일 예뻐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은 너무 커 보였어요. 혼자 사는 노인한테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곳엔 영숙이와의 추억이 구석구석 배어 있었어요.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민태는 제 외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너무 순해서 걱정이 될 정도였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날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날이도 괜찮은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민태를 잘 챙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나리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유난했어요.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화장품, 민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을 했죠.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나리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민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태가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나리가 부축인 거였죠. 여보, 남편이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 순 없잖아요. 큰돈 벌려면 사업해야죠. 저는 불안했어요. 민태는 사업에 맞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나리가 모든 걸 결정해놨더라고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뽑고 처음 몇 개월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민태도 의기양양해했고 나리도 더욱 화려한 생활을 했죠.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만자는다란 상황이 안 될까요? 민태가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예요. 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줬죠.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에 또 왔어요. 이번엔 1억만 원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민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절망적이었어요. 이번엔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 후 그 비 오는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모든 게 끝났어요. 빚이 3억이 넘어요. 집도 잃게 됐고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아침 민태와 나리가 짐을 들고 제 집에 왔어요. 민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나리는 이상했어요.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있다가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나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표정엔 죄송함이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민태는 계속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고, 나리도 별말 없이 지냈거든요. 저는 그들이 힘들어하니까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어요. 좋은 음식 해주고, 필요한 건 사다 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나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집 정말 낡았네요. 도배도 새로 해야 하고 가구도 바꿔야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가구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그냥 투덜거리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나리는 진짜로 집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끼던 옛날 장롱을 창고로 옮겨버렸어요. 어머니, 이런 구식 가구는 이제 안 어울려요. 모던한 걸로 바꿔야죠. 아내 영숙이와의 사진들도 정리한다고 가져갔어요. 너무 많이 걸어놓으면 우울해 보여요.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할게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어려운 시기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크네요. 우리 가족이 살기엔 딱 좋은 크기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설마,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한 달이 지났어요. 민태는 아직도 취업이 안 됐다고 했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게임만 하고 있었죠. 나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요리 너무 기름져요. 요즘 사람들은 담백한 음식 먹어요. 그리고 반찬도 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평생 해온 요리를 그렇게 비판하는 나리를 보니까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태였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 편만 들었죠. 어느 날 저녁, 제가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해줬어요. 민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리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아요. 그러더니 밖에서 샐러드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저 앞에서 말이에요. 그때 민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날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아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2달이 지났어요.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나리는 이제 대놓고 집주인 행세를 했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바꿔버리고 제 친구들이 오면 싫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있는데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친구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순호야, 며느리가 좀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올 때마다 인상을 쓰던데,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나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나리는 찬찬히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일어서려면 자본이 있어야 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집을 담보로?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 성공하면 바로 갚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잘 살 수 있고요. 윈윈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 집은 내가 영숙이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담보로 잡을 수는 없어. 그러자 나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민태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민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제 아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제발. 민태가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영숙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 영숙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집을 담보로 잡더라도 아들을 도와주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태와 나리에게 말했어요. 알았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1년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해.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나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1년도 안 돼서 다 갚을 거예요. 민태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민태에게 줬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민태와 나리가 너무 고마워했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사오고 선물도 해주고 저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나리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해야 해서 거실을 좀 써야겠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결국 저는 거실을 못 쓰게 됐죠. 일주일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봤더니 나리가 새로운 식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식기를 새로 샀어요. 예전 것들은 너무 오래돼서 보기 안 좋아요. 제가 평생 써온 그릇들이 모두 상자에 들어 있었어요. 영숙이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른 것들이었는데, 나리야, 이 그릇들은 추억이 담긴 거야. 다시 꺼내놓으면 안 될까?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그릇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게 훨씬 좋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설 곳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나리는 이제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어머니, 청소 좀 도와주세요. 저는 바빠서 못하겠어요. 청소를 왜 내가?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그냥 쉬기만 하시잖아요. 조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결국 저는 제 집 청소를 하게 됐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태였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가 저를 부려먹는데도 모른 척 했죠. 어느 날 저는 민태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민태야,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니? 아, 아직 준비 중이에요, 아버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곧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민태의 눈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사업 준비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나리가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리야, 그 가방은 뭐니?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하지만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300만 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민태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민태야, 정말 사업할 생각이 있니? 물론이죠, 아버지. 그럼 왜 나리가 비싼 가방을 사는 거니? 민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사업 준비를 한다고? 민태야, 아버지를 바보로 아니?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뭐니? 변명해봐라. 민태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털어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나리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위로를 300만 원짜리 가방으로 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진짜 사업 시작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태야, 1년 약속 기억하지?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 네,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나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물건을 사왔어요. 비싼 화장품, 명품 옷, 액세서리,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죠. 어느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나리에게 직접 말했어요. 나리야, 이제 그만해라. 너무 과도하다. 나리가 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사는 것들 말이야. 모두 내 돈으로 사는 거잖아. 어머니, 저희는 사업 준비를 위해서 외모 관리도 해야 해요. 사업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300만 원짜리 가방이 사업과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그러더니 나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사업 성공하면 어머니도 좋잖아요. 조금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투자라고요? 제 평생 모은 돈을 투자라고 하다니.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영숙이 사진을 붙잡고 울었죠. 영수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나리의 전화 통화를 들었거든요. 언니, 정말 쉬웠어. 시어머니가 완전 순진해. 집까지 담보로 잡게 해줬다고. 응, 맞아. 이제 돈 걱정 없어. 1년 동안 실컷 쓰다가 도망가면 돼. 민태? 걔는 바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차피 시어머니한테 죄책감 있어서 뭐라고 못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나리가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왜 집에 들어온 후부터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아직도 민태에 대한 마음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혹시 민태는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민태를 불러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민태야, 나리와 사이는 어때? 좋아요, 아버지. 정말, 나리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민태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아버지가 보기엔 나리가 너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러자 민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리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민태야, 혹시 나리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들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민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나리는 제 아내예요. 민태야, 이건 정말. 아버지가 나리를 싫어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태가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후로 집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어요. 민태와 나리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리는 대놓고 불친절하게 굴었죠. 어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저는 바빠서 못하겠어요. 어머니, 설거지도 부탁해요. 어머니,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먼지가 많아요. 저는 제 집에서 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나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비를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내 연금을? 어머니도 같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성공하면 다 갚아드릴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 이제 연금까지 달라고 하다니. 안 돼. 그 연금은 내 생활비야. 어머니, 너무 인색하시네요. 가족인데 조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인색하다고? 내가 인색해?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집도 담보로 잡아줬는데 인색하다니. 하지만 나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부터 제 연금 통장을 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심지어 민태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했죠. 아버지, 어차피 저희가 생활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통장을 맡겨주시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연금 통장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계속 조르니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집은 담보로 잡혀 있고 연금도 빼앗기고 제 돈으로 산 집에서 머슴처럼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민태는 사업을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나리는 더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죠. 어느 날 나리가 새로운 차를 끌고 왔어요. 수입차였어요. 나리야, 이 차는 뭐니? 사업용이에요, 어머니. 사업하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해요. 사업용이라고? 아직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곧 시작할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 차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만 원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의 4분의 1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나리야, 화장실 문이 왜 잠겨 있어? 아, 저희가 쓰고 있어요. 어머니는 방에 있는 화장실 쓰세요. 방에 있는 화장실은 너무 작고 불편했어요. 게다가 환풍기도 고장 나서 냄새도 많이 났죠. 왜 내가 작은 화장실을 써야 해? 어머니 혼자 쓰시는데 큰 화장실까지 쓸 필요 있어요? 저희는 2명이니까 큰 걸 써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집에서 제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쓰게 되다니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작은 화장실만 썼어요. 불편했지만 참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급하게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방 화장실 문도 잠겨 있고 큰 화장실도 잠겨 있었어요. 나리야, 민태야.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화장실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둘 다 외출한 상태였죠. 저는 정말 급했어요.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을 못 쓰니까.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비닐봉지를 가져왔어요. 그때의 굴욕감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제 집에서 비닐봉지에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나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따져 물었어요. 나리야, 왜 화장실을 다 잠가놨어? 전용 나리가 돌아왔어요. 아,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깜빡했다고? 내가 얼마나 급했는지 알아? 그러자 나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미리미리 조심하셔야죠. 급할 때는 기저귀라도 차시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농담이에요, 어머니. 왜 그렇게 화내세요? 하지만 나리의 눈빛을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리뿐만 아니라 민태도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민태는 나리가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8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약속한 1년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대신 나리의 사치는 더욱 심해졌죠. 명품 옷,
비싼 액세서리, 고급 화장품,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했어요. 모두 제 돈으로요. 어느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민태에게 따져 물었어요. 민태야, 도대체 언제 사업을 시작할 거니? 곧, 곧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 곧이 언제야? 벌써 8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버지,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아버지, 준비가 8개월이나 걸려? 그동안 나리는 뭘 했어? 나리는 사업 파트너들과 미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리가 매일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친구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민태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민태야, 아버지 말 좀 들어라. 네, 아버지. 너희는 정말 사업할 생각이 있니? 아니면 그냥 내 돈을 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니? 민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은. 대답해봐, 정직하게. 민태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사실,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나리가 아버지 돈을 써서 잠깐 좋게 살자고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도 우리 거니까.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깨달았어요. 민태도 나리와 한패였다는 걸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그들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너를 대했는지 모든 걸 기록해둬.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나리가 산 물건들, 사진, 영수증, 모든 걸 모았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기로 한 거예요. 저에게는 아직 적금이 조금 있었어요. 영숙이 몰래 모아둔 돈이었죠. 그 돈과 제 퇴직금을 모두 합쳐서 2억 원을 만들 수 있었어요. 박 판사가 말했어요. 순호야, 네가 대출금을 갚으면 너는 채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민태와 나리한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들이 제 돈으로 산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민태와 나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며칠 후 박 판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했어요. 민태와 나리가 제 돈으로 산 모든 물건들을 압류하는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민태와 나리가 또 쇼핑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앞에 법원 집행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민태 씨, 이나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창곤에 석과다 넣어 법원 명령으로 압류 집행을 하러 왔습니다. 나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요? 압류가 뭐예요? 김순호 씨가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아니, BS 재산을 밀어. 그때 나리와 민태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집 앞에 조용히 서 있었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제 너희가 나한테 2억을 빚진 거야. 뭐라고요? 나리가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야. 너희가 내 돈으로 산 모든 것들을 되찾는 거지.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리의 명품 가방들, 비싼 옷들, 액세서리들, 모든 걸 목록으로 만들어 가져갔어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나리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내 돈으로 산 건 내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싼 수입차도 견인차에 실려갔어요.
나리가 그 차를 붙잡고 울면서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나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족?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내게 비닐봉지 쓰라고 했겠니? 나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그때 일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니, 그건 뭐야? 농담이었다고? 이른이 넘은 시어머니한테 기저귀 차라고 한 게 농담이야? 민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8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이용한 게 잘못했다고 한마디로 끝이야?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에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집행관들이 모든 절차를 끝냈을 때 나리와 민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 입고 있던 비싼 옷까지 압류당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나리가 울면서 물었어요. 너희 손으로 벌어서 살아라.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듯이. 하지만은 없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민태와 나리는 짐도 제대로 못 사고 집을 떠났어요. 나리는 끝까지 울면서 저를 원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저는 그날 밤 영숙이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영숙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을 지켜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결국 제 아들을 잃은 거니까요. 민태는 그 후로 연락도 없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더라고요. 민태가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나리와는 이혼했어요.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일하는 보람을 알겠어요. 언젠가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죠. 제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냉정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상대방을 망칠 수 있거든요. 저는 민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의 잘못을 덮어주기만 했어요. 그 결과 민태는 스스로 설 줄 모르는 사람이 됐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민태는 진짜 어른이 됐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민태가 진짜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을 필요로 한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